페니는 첫 출근길부터 헐레벌떡 뛰고 있었다.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합격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1차로 회포를 푼 데다가 이어서 새벽녘까지 전화로 수다를 떠느라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특히 아쌈은 자신이 건네준 책이 면접에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달러구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신이시여. 내가 준 책이 결국 페니의 당락을 갈랐구나. 바로 내가 준 책 말이야. 페니는 거하게 한턱 내기로 약속을 하고 겨우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거리는 마을 주민들이며 잠든 손님들로 북새통이었다. 페니는 뛰느라 어깨를 부딪힌 사람들에게 연신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인파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꿈백화점 바로 뒷골목까지 뛰어와서야 페니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한 것 같았다. 구운 과일의 그윽한 향기와 고소하게 우유 끓이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했다. 페니는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 꼬치라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렸지만 줄이 너무 길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페니는 가게 안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의 손님들 틈에 섞여들었다. 로비 중앙의 프런트에서는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다. 어제 정신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던 그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다. 외부 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부 손님들 한정으로 요금은 전부 후불입니다. 직원에게 꿈을 받으셨으면 곧장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도지컵 남매, 너희는 돈부터 내고 가야지. 이리 와. 주근깨 투성이 어린 남매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터덜터덜 프런트로 돌아오고 있었다.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로 가야 하는 건지 직원용 앞치마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손님들 틈바구니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낚아채듯 페니의 옷자락을 잡고 프런트 안쪽으로 쑥 밀어 넣었다. 반가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맞지? 여기서 일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특히 오늘부터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안내방송을 하던 중년의 여자 직원이 페니를 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난 웨더, 1층 매니저야. 직급 따윈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이니까 그냥 웨더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내 또래의 딸과 누뚱이 아들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일한 지는 30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내 소개로 충분하겠지? 그녀는 인상이 밝은 데다 성격도 시원시원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다. 그녀의 붉은 곱슬머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소리도 칼칼한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안녕하세요, 웨더 아주머니.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펜이라고 해요. 저 혹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달러구트가 네가 오거든 안내해 주라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른 장르의 꿈을 팔고 있어. 1층은 신경 쓸 것 없어. 나와 달러구트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베테랑 직원들이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거든. 1층에는 특별히 귀한 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신입은 잘 받지 않지. 일단 넌 2층부터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층의 매니저들을 만나면 돼. 가서 층별 안내를 듣고 몇 층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려주렴. 모든 층의 매니저들이 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페니가 잔뜩 긴장해서 눈을 거북이처럼 끔뻑거리자 외도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농담이야. 아주머니는 더운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옆으로 훅 던졌다. 자, 어서 가봐. 난 손님들을 안내해야겠어. 오늘은 정말 손님이 너무 많네. 페니는 프론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프론트 쪽에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외도 아주머니의 모습은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주머니의 쉰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페니는 어느 층에서 일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로 달로구트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잠시 자리 비움이 적혀있던 종이는 이제 떼어내고 없었다. 페니가 노크하려고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사무실 안을 살짝 들여다봤다. 달로구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1층 프론트에서 일하는 웨더 아주머니와 함께였다. 달로구트, 우린 이제 너무 늙고 지쳤어요. 30년 전부터 싸구려 도시락 하나만 먹어도 힘이 넘치던 시절은 진작에 지났어요. 1층 프런트에 새로운 직원을 더 구해야 해요. 당신과 나 둘이서 프런트 업무를 보는 건 너무 벅차요. 봐요. 오늘도 당신은 사무실에서 예약건을 처리하고 창고의 재고 상황을 살피느라 계속해서 자리를 비웠죠. 그 덕에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웨더 아주머니가 하소연했다. 미안해요, 웨더. 하지만 프론트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요. 아무에게나 억지로 맡길 수는 없어요. 직원들 중에서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 광고를 내볼 테니 조금만 참아줘요. 부담스러운 일이 많으니 누가 선뜻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혹시 2층에 비고 마이어스와 함께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비고 마이어스요? 웨더 아주머니가 되물었다. 경력이며 지식이며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달로구트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는 제 밑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예 1층의 매니저 자리를 넘겨준다면 또 모르지만요. 밖에 누구죠? 웨더 아주머니는 등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문 쪽을 돌아보고 있었다. 페니는 최대한 태연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분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전 그저 층별 견학을 끝냈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렇군. 괜찮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앉게. 달로구트가 페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부드러운 가디건을 걸치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자, 그래서 어느 층으로 지원하고 싶지? 달로구트가 물었다. 웨더 아주머니도 페니의 선택에 관심을 가졌다. 나라면 2층으로 가겠어. 비고 마이어스는 제법 까다롭지만 그의 밑에서라면 배울 게 많을 거야. 페니는 조금 전 구미가 당기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게 된 참이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전 1층 프론트에서 일하고 싶어요. 달로구트와 웨더 아주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흔쾌히 페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웨더 아주머니는 내일 당장 부하 직원이 생겨 자기 일을 덜어준다는 점을 만족스러워했다. 그리고 달로구트는 웨더가 긴 이야기 끝에 그만두겠어요 라든가 사실 다른 가게로 옮기기로 했어요 라는 그런 식의 폭탄 선언을 할까봐 불안해하던 차에 페니 덕분에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기쁜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페니에게 간략하게 업무를 알려주기 위해 프론트로 나왔다. 프론트 안쪽에는 각 층 상황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여러 대 구비되어 있고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상품 책자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각 층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매출 현황은 어떤지, 꿈값 지불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웨더 아주머니가 모니터에 어지러운 창 몇 개를 띄었다. 드림페이 시스템즈 VER45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통합 프로그램이야. 특히 꿈값 정산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지. 이용료가 비싸지만 돈값을 한단다. 금고와 연동된 자동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남은 물건이 전체의 13%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알림이. 페니는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녀는 웨더 아주머니의 얘기 중에 몇 마디만 겨우 알아듣고 있었다. 놀랍게도 옆에 멀뚱히 서 있는 달러구트도 페니와 같은 표정이었다. 너도 달러구트랑 같은 과구나? 기계 얘기라면 질색을 하지. 그럼 오늘은 간단히 눈꺼풀 저울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제 나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구먼. 달러구트가 반색했다. 웨더 아주머니는 프런트 뒤편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벽 쪽으로 돌아섰다. 까마득하게 높은 벽면은 자세히 보니 칸마다 물건이 들어있는 거대한 수납장이었다. 각 칸에는 번호가 적혀있는 조그마한 저울들이 들어있었는데 꼭 사람의 눈꺼풀처럼 생긴 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태를 가리키는 눈금을 움직이고 있었다. 페니의 키높이에 있는 902번 저울의 눈금은 맨정신과 졸림 사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의 눈꺼풀 저울이란다. 손님들의 올 시간을 미리 알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물건이지. 우리 가게의 오래된 운영 노하우로 만들어진 물건이야. 달러구트가 자랑스러워했다. 웨더 아주머니는 999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을 보며 아련하게 말했다. 이 손님은 항상 이 시간쯤이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지. 하지만 나이가 드니 잠이 많이 줄어드셨어. 요즘엔 도통 꿈을 사러 오시지 않아. 여긴 내 추억이 깃든 곳이야. 예약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분들은 눈꺼풀을 아주 살짝 손가락으로 쓸어주기도 하는데 한창 중요한 일 중에 깜빡 졸아버리면 곤란하니까 함부로 손대지는 말아주렴. 페니는 웨더가 하는 말을 받아 적느라 대답할 틈도 없었다. 저 방금 얘기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됐어, 염려 마. 어차피 내가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세 사람이 한창 저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프런트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웨더 아주머니가 찬양에 맞이 않던 드림페이 시스템즈의 알림이었다. 띵동. 전층에 남은 물건이 없습니다. 전량 매진입니다. 전량 매진되었으니 더 일할 필요도 없겠군. 알림창을 확인한 달러구트는 상점 내 방송용 마이크를 통해 전 직원에게 이른 퇴근 소식을 전했다. 그의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전체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이게 얼마 만에 조기 퇴근이야? 나도 일찍 가봐야겠어. 오늘 가족 모임이 있거든. 누뚱이 막내가 드디어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있게 됐어. 오늘은 그 기념 파티를 할 거야. 웨더 아주머니를 포함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가게에는 이제 달러구트와 페니만 남아있었다. 페니는 퇴근하고 싶었지만
아직 가지 않은 달러구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손님들은 계속해서 가게 문 앞을 기웃거렸다. 죄송해요. 다 팔려서요. 내일 상품들 입고되는 대로 다시 열 거예요. 페니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최대한 미안한 표정을 짓자 잠옷 차림을 한 4~5명의 사람들이 어깨를 으쓱하고 되돌아가 버렸다. 달러구트는 프론트에 구비된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뭘 쓰고 계세요? 문 밖에 상품이 매진되었다고 알리는 안내문이라도 하나 써붙이려고 한단다. 페니는 얌전히 서서 달러구트를 보고 있었다. 페니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럭저럭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발전은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것이었다. 898번 단골 손님의 눈꺼풀 저울은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곤 했는데 그 빈도가 어찌나 잦았던지 페니는 분명 저울이 고장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웨더 아주머니, 이 눈꺼풀 저울은 고장난 게 확실해요.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요. 이 손님이 계신 지역은 지금 한밤중이 아닐 뿐더러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눈꺼풀이 감기고 있다고 나와요. 보세요, 지금도요. 저울의 눈꺼풀 부분이 딸깍거리며 느릿느릿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저울은 정상이야. 고등학생 손님인데 아무래도 수업 중에 많이 조는 것 같아. 그냥 둬. 수업 중에 졸린 건 나라님이 와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잖니. 페니는 이 밖에도 손님이 찾는 꿈이 몇 층에서 판매하는 상품인지, 신상품 입고일은 언제인지 등의 기본적인 안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론트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돈 관리, 즉 꿈값에 관한 업무는 아직 서툴렀다. 무엇보다 드림페이 시스템즈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다. 달러구트도 그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태껏 손님들이 후불로 낸 꿈값을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웨더 아주머니의 몫이었다. 손님은 꿈을 꾸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의 딱 절반을 요금으로 지불하게 돼 감정이 풍부한 손님에게 팔면 꿈값을 많이 받을 확률도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단골 손님 관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단골 중에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어떻게 감정을 돈처럼 지불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드림페이 시스템즈가 훌륭하다는 거야. 일종의 IoT 기술인 거지. 사물 인터넷 말이야. 우리 금고와 손님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손님들이 꿈값을 내면 금고로 들어오고 우린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볼 수 있지. 페니? 자니? 알아듣는 척이라도 좀 해주련. 웨더가 애원하듯 말했다. 죄송해요. 머릿속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내가 해야겠구나. 웨더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금고에 가서 꿈값을 회수하고 맞은편 은행에 들러 안전하게 예탁하는 일을 했다. 이제 페니는 웨더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프런트를 지켰다. 페니는 오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매장 안을 살피며 웨더 아주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창고 쪽으로 갔던 웨더 아주머니가 돌아오고 있었다. 벌써 오시는 거예요? 웨더 아주머니는 배를 웅크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먹은 오믈렛이 잘못됐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네가 대신 은행에 좀 다녀오겠니? 이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열면 안에 가득 찬 유리병이 2개 보일 거야. 그걸 가지고 은행 창구로 가면 그 다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만 하면 돼. 빨리 가주겠니? 늦으면 은행에 손님이 몰려들 거야. 아주머니는 자그마한 열쇠를 건네고 화장실 쪽으로 쌩하니 달려갔다. 페니는 당황할 틈도 없이 얼른 종이에 잠시 은행 갑니다 하고 종이에 휘갈겨 쓰고 잘 보이는 곳에 대충 붙였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고, 유리병 2개, 가득 찬 걸로 은행 창구, 꿈 백화점에서 왔다고 말하기를 되뇌며 종종 걸음으로 창고로 향했다. 외도 아주머니가 이야기했던 꽉 찬 유리병 2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밤에 누군가가 미리 꽉 찬 병을 케이스에서 꺼내어 아래쪽으로 내려둔 것 같았다. 유리병에는 설렘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 들어있는 액체는 솜사탕처럼 연한 핑크색이었다. 페니는 조금 더 병들을 구경하고 싶었지만 외도 아주머니가 은행에 얼른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을 잊지 않았다. 페니는 유리병 2개를 양팔에 꽉 안고 맞은편의 은행으로 향했다. 꽤 무겁고 미끄러워서 이동하는 내내 진땀이 났다. 페니는 외도 아주머니가 뭔가 편리한 이동 도구를 빼먹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덜렁이 페니는 없어. 나도 참 이렇게 할 때는 한다니까. 페니는 대기석에 앉아서 분홍색 액체가 찰랑거리는 유리병을 꼭 끌어안고 기다렸다. 대기자는 7명. 조금만 기다리면 차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구에 있는 손님들은 복잡한 일처리라도 하는 듯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다. 그거 참 보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색이군요. 이 정도면 200고드는 거뜬히 받겠는데요? 어디에서 왔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맞은편 꿈 백화점에서 왔어요. 신입이라 처음 보실 거예요. 페니는 그 남자가 은행의 관련자 정도 되나 보다고 짐작했다. 몇 번이에요? 차례가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재밌는 구경이 있는데 한번 보지 않을래요? 페니가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거절하려고 할 때 남자가 자연스럽게 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도와줄게요. 남자는 은행 창구 반대쪽으로 페니를 안내했다. 페니는 어떨결에 나머지 병 하나를 들고 남자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이 다다른 곳에는 커다란 전광판과 100여 개에 달하는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기차역의 대합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었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는 초대형 전광판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전광판에는 마치 증권시장의 상품들처럼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15%나 오른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하며 진한 빨간색으로 가장 앞쪽에 나열되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허무함과 무기력함의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페니는 전광판 위쪽에서 설렘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렘은 어제보다 조금 오른 병당 180고든에 거래되고 있었다. 페니는 잃어버렸다간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 유리병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같이 온 남자를 돌아봤지만 아플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더불어 그가 대신 들어주고 있던 설렘 한 병도.
큰일 났다. 페니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기꾼이었을까? 그 사람은 분명 아침마다 얼빠진 얼굴을 하고 돈이 될 만한 걸 여발한 듯이 손에 들고 있는 사냥감을 노리다가 페니를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신입이라고 내 입으로 나불거렸으니 군침 도는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았을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페니는 이제 무거운 병을 들고는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다. 페니는 나머지 한 병이라도 예탁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녀의 자리는 지나간 지 오래였다. 설상가상 번호표도 온데간데 없었다. 더는 프론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웨더 아주머니는 진작 돌아와 있었다. 페니와는 다르게 그녀는 화장실에서의 볼일이 일사천리로 끝났는지 매우 가뿐해 보였다. 웨더 아주머니? 페니,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어라? 그건 왜 다시 들고 왔니? 페니는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이야기로 풀어서 말하니 자기 자신이 천하의 바보 멍청이처럼 느껴졌다. 이거 큰일인걸? 요즘 설렘이 워낙 귀해서 말이야. 내 잘못이 크구나. 너한테 갑자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내가 달러구트에게 잘 얘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작자는 나한테도 몇 번 수작을 건 적이 있었어. 그럼 그때 정강이를 확 걷어차 줬어야지 왜 더. 달러구트가 불쑥 나타났다. 그러니까 꿈값 한 병을 소매치기 당한 데다 나머지 한 병은 예탁도 못한 건가? 오늘 3개월 만에 설렘의 병당 가격이 최고치인데. 정말 죄송해요, 달러구트님. 페니는 감히 달러구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 마침 잘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설렘 한 병이 필요했단다. 웨더가 은행으로 가기 전에 프런트에 들러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뭐냐. 그런데 이렇게 네가 다시 들고 오다니.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구나. 잃어버린 한 병이야. 세상 무섭다는 걸 배운 값이라고 치잤구나. 페니는 달러구트가 너그럽게 말하자 더욱더 처참한 기분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 설렘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이거? 왠지 곧 설렘이 필요한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말이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 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했고 회사 생활은 고단했지만 더는 처음처럼 낯설지는 않았다. 올해로 자취 4년차, 현재 28세, 텍스트로 요약하자면 순조로운 여행이었다. 없어, 아무도. 정말? 거기 남자 많은 회사잖아. 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유부남이야.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내가 그 사람들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 명씩 붙잡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 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끝낸 여자가 퀸 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이 거슬렸다. 아, 외롭네.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까운 벽에 부딪혀 짤막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청승맞게 느껴졌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친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 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한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을 애써 지워냈다. 잠들기 전 진지한 생각은 금물이다.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녀였다. 여자는 차렵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면서 내일 날씨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최악, 날씨 흐림, 알림 아이콘도 온통 회색이다. 20대의 삶이 이렇게 거무튀튀할 줄이야. 화사한 일이 전혀 없네. 사실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수요일마다 여자의 회사에 방문하는 거래처 직원인 그는 오전 업무를 마치면 항상 그녀가 자주 가는 식당에 1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고 가곤 했다. 안녕하세요. 테크 인더스트리 현 종석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하영입니다. 통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자는 남자와 이 정도의 업무 관련 통화 몇 번, 그리고 만났을 때 가벼운 인사 외에는 일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같은 시각에 미리 업무 연락을 주는 그의 규칙적인 행동과 인사를 나눌 때의 고든 자세, 당황스럽고 짜증날 수 있는 업무 스케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어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요 며칠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실물보다 더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여자는 자연스러운 호감을 연애로 발전시켜 본 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가? 가만, 내일이 수요일인가? 여자는 갑자기 내일에 대한 압박감이 뱃속에서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여자는 이불로 몸을 한 바퀴 빙그르르 감고 벽을 보고 누웠다. 그리고 혼자 설레서 뒤척이는 이런 모습을 남자는 절대로 꿈에도 모르길 바랬다. 그가 안다면 불쾌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에서까지 자신을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라니. 어쩌면 그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콩닥거리는 마음은 10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제 여자는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 없는 고민이 많아지는 나이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야 했다. 여자는 골아떨어지며 속으로 빌었다.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이 감정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출근한 여자는 잡생각을 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매일 밤 그 남자의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짝사랑을 하는 건가?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씨, 오늘 현종석씨 미팅하러 오는 날 아닌가? 오전 9시 55분. 보통 10분 전에 칼같이 회의실에 도착하는 사람인데 늦으면 연락이라도 줄 텐데 여자는 의아했다. 그리고 때마침 여자의 자리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 듯 숨을 허헉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방금 대답이 너무 쌀쌀맞았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덧붙였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10시 정각.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곁눈질로 남자를 흘낏 보았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뛰어왔는지 양쪽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자의 눈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방심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기도 전에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꾸벅 목례를 했다. 남자의 양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였다. 보조개는 반칙 아니야? 여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뒤숭숭했다. 간밤에 예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찝찝하게 잠에서 깼던 것이다. 누구 잘못으로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 됐고 이렇게 꿈에 나와도 전혀 그립거나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다. 다만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사실이 떨떠름할 뿐이었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예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오고 있었다. 정말 구질구질한 무의식이군. 그날 남자는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에 잠겨있느라 차에 회의 자료를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회의 시간에는 정말 늦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곧 30살이 된다. 연애도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시간 약속이나 어기는 30살은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달리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뚜뚜 울리고 딸깍. 거래처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숨이 차서 우스꽝스럽게 허걱대는 목소리가 그대로 전화선을 타고 여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남자는 숨소리를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가 싶었는데 수화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상냥한 여자의 말투. 남자는 그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한 응원을 받은 것만 같았다. 남자는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뭐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한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남자친구랑 처음 어떻게 만났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연락했어.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냐고. 진짜? 너 그런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게 말이지.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도 바뀌더라고. 거절당할까봐 무섭지 않았어? 그것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심지어 회사 거래처 사람이거든. 와, 정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 나 그때 메시지로 연락 보내놓고 핸드폰 껐잖아. 답장 안 올까봐 겁나서. 2시간 있다가 켰었나? 암튼 나중에 한 소리 들었어. 먼저 연락해놓고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 그때 먼저 연락하길 잘한 것 같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태어나서 잘한 일 중에 5 손가락 안에 들어. 아니, 3 손가락 안에 들려나?